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거나 사소한 일도 잘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은 뇌에 흐르는 피가 결정하죠. 오늘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특별한 약도 어려운 시술도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상 속 작은 혈류 자극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장도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88세 신경과 전문의로 60년간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기억력 저하로 고민하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닙니다. 그 흐름이 멈춘 곳, 바로 피가 닿지 않는 지점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저는 제 어머니에게서 처음 보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막 의사가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잊으셨고 그날부터 어머니의 시간도 조금씩 멈춰갔습니다. 당시 저는 의학적 지식은 있었지만 아들로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울며 의학 서적을 뒤적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억이 사라지는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단 하나의 사실, 뇌세포가 아니라 혈류가 멈췄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매일 밤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넘나들며 혈류와 기억력의 관계를 파헤쳤고 결국 어머니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귀 뒤에 혈자리를 자극하고 목과 어깨에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 어머니는 제 이름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노인성 기억 장애에 관한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혈류 개선을 통한 기억력 회복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나이 88세, 저 역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해온 방법들을 실천하며 여전히 환자들을 진료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질수록 불안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기억력 개선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 약을 먹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기억력을 살리는 혈류 자극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기억력과 직결된 중요한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 위치한 풍지혈입니다. 이 부위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 통로와 연결되어 있어 뇌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풍지혈은 한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두통과 기억력 감퇴에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왔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부위의 마사지가 후두부 혈류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 임상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3년 전 73세의 김정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수님은 매일 식사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정수님의 표정에는 불안과 체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치매인가요? 라고 물으시는 눈빛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수님의 경우 뇌 CT와 MRI 검사 결과 심각한 뇌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뇌 혈류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주변 혈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죠. 저는 정수님께 약물 치료와 함께 풍지혈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수님, 귀 뒤에 움푹 들어간 부분 느껴지시죠? 바로 이 부분을 하루에 3번, 30초씩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수님은 성실히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정수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어제는 손녀 이름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한동안 헷갈렸는데, 그리고 아침에 먹은 밥 반찬도 저녁에 다 기억났어요. 정수님의 변화는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정수님의 뇌혈류는 10% 이상 개선되었고 인지능 검사 점수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정수님은 2년 동안 풍지혈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지금은 봉사활동까지 하시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풍지혈 자극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풍지혈 자극을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양손의 중지와 검지를 모아 귀 뒤쪽 머리와 목이 만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아보세요. 그 부분을 30초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혈관이 압박될 수 있으니 편안한 강도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극은 왜 효과가 있을까요? 풍지혈 주변에는 뇌로 이어지는 척추 동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위를 적절히 자극하면 동맥의 긴장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면서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등 순환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극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너무 강한 자극은 혈압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니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지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실 저도 5년 전부터 아침마다 이 풍지혈 자극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8세인 지금도 강의와 진료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기억력이 흐릿할 때 이 부위를 30초만 자극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자연스럽게 풍지혈을 자극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혹시 풍지혈 자극 후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뇌까지 가는 피의 고속도로를 푸는 법 등 자극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혈액의 통로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의 상태가 좋아야 원활한 혈류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 통로의 핵심 구간이 바로 우리의 등, 특히 척추를 따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등이 굽고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게 됩니다. 7년 전 76세의 한호철님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호철님은 은퇴한 교사로 항상 책을 가까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책을 읽다가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뒷목이 뻣뻣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밤새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안 맑아요.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러다 치매라도 걸리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호철님을 진찰해 보니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등과 목 주변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경추와 흉추 부근의 혈류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책을 읽는 습관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저는 호철님께 등 자극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효자손이라고 불리는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활용한 자극법이었습니다. 호철님, 이 도구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 중앙을 따라 부드럽게 위아래로 자극해 보세요. 특히 뒷목에서 시작해서 등 가운데까지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철님은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3주 후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것뿐인데 밤잠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도 한결 가볍고 책을 읽을 때도 내용이 더 잘 들어옵니다. 제 아내도 제가 요즘 말이 더 또렷해졌다고 하네요. 호철님의 사례는 등 자극이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이후 추적 관찰에서도 호철님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은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호철님은 83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독서 모임을 이끌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시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등 근육이 뭉치거나 뻐근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등 자극이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우리 몸에서 뇌로 가는 동맥은 대부분 척추를 따라 지나갑니다. 특히 척추 동맥은 목뼈를 통과하여 뇌관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위의 근육이 굳으면 동맥이 압박받아 혈류가 감소합니다. 등 자극은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도 지금 등 뒤가 뭉친 느낌이 드시나요?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기 때문에 등 근육이 굳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져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효자손과 같은 도구가 없다면 테니스 공을 양말에 넣어 만든 간이 도구로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천천히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등을 자극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강도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등 자극 시 주의할 점은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얇은 옷을 입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한 골다공증이 있거나 등에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자극 강도를 약하게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세요. 저도 20년 전 디스크를 겪은 이후 매일 아침 샤워 전 등 자극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인 혈액순환과 기억력에도 도움이 됨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긴 시간 글을 쓰거나 연구에 몰두한 날에는 더욱 효과를 실감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등 건강에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단 5분만 투자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등 자극 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어서 목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의 마지막 관문은 바로 목입니다. 목의 상태는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습관화되어 있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목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4년 전 80세의 박순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님은 과거 교사로 일하셨던 분으로 최근 들어 식사 메뉴를 자주 잊어버리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심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저는 하루 종일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에요. 제 손주 이름도 가끔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치매가 온 건가요? 진찰 결과 순자님은 목 주변 근육이 심하게 굳어 있었고 특히 경추가 일자목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목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결과 경추 사이 디스크가 눌려 있었고 이로 인해 척추 동맥이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자님께 평소 습관을 여쭤보니 30년 넘게 2개의 높은 베개를 사용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자님께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순자님,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분만 투자해서 목을 돌려주세요.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기울이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도 조금 낮춰보세요. 순자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 스트레칭을 실천하셨습니다. 베개도 한 개만 사용하고 높이도 낮췄습니다. 약 한 달 후 순자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단순한 스트레칭인데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베개를 바꾸니 처음 며칠은 불편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안해요. 최근에는 장 보러 갈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물건을 다 기억해요. 순자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목 주변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인지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었습니다. 순자님은 현재 84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동네 노인회에서 체조 강사로 활동하시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목 통증이나 뻣뻣함을 자주 느끼시나요? 목 스트레칭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목에는 척추 동맥과 경동맥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동맥이 지나갑니다. 이 동맥들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의 약 90%가 공급됩니다. 목 근육이 굳거나 경추가 변형되면 이 동맥들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목 스트레칭은 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결과적으로 뇌 혈류를 개선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목이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목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 근육의 유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한 스트레칭이 더욱 중요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15초 유지한 후 다시 왼쪽으로 기울여 15초 유지합니다. 그 다음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을 가슴에 가까이 대고 15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혀 15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루 2, 3회 반복하면 목 주변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목을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경추 질환이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무리하게 목을 젖히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항상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저 역시 20년 전부터 아침마다 목 스트레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책을 읽거나 연구에 몰두한 후에는 반드시 목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88세인 지금도 거북목이나 일자목 없이 건강한 경추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베개 높이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혈류 개선을 위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있어 우리의 식습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풍지혈을 자극하고 등과 목을 풀어줘도 피의 질이 나쁘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혈류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식습관임을 확인했습니다. 2년 전 78세의 최영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영호님은 은퇴한 회사원으로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지만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익숙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거나 은행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평생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았고 술도 담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긴 건가요? 최근에는 아내가 항상 저를 따라다녀야 할 정도로 불안해요. 영호님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았고 당뇨 전 단계로 혈당 조절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님의 평소 식습관을 여쭤보니 은퇴 후 스트레스로 인해 단 음식과 고기류를 자주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호님께 혈류 개선을 위한 식습관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영호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물 한 잔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드시고 식사 시 견과류를 한 줌 정도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영호님은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식단 변화를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한 오색 식단, 즉 빨간색 토마토, 고추, 초록색 시금치, 브로콜리, 보라색까지 블루베리, 노란색 강황, 호박, 하얀색 마늘, 양파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3개월 후 영호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합니다. 식단만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산책할 때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은행 비밀번호도 기억해냅니다. 아내가 제가 달라졌다고 놀라워해요. 영호님의 혈액 검사 결과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당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뇌 혈류 검사에서도 혈류량이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호님은 80세가 되셨지만 매주 동네 노인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계시며 기억력도 또래에 비해 월등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어떤 색깔의 음식들이 있나요? 식습관이 뇌 혈류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견과류에 함유된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은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품들은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류 개선을 위한 간단한 식습관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사 시 오색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일주일에 2, 3회 이상 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멸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설탕은 혈관 염증을 유발해 혈류를 방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메가3 보충제나 강황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강황물을 마시는 습관은 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8세인 지금도 여전히 약 복용 없이 건강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오색 식단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식습관 변화 후 느끼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활동과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까지 늘어납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규칙적인 운동이 약물보다 더 효과적인 기억력 개선제라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5년 전 75세의 이미경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미경님은 3년 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생활하시던 중 기억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히 약 복용 시간을 자주 잊어버리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 몇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제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2번 먹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했다가 이웃의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온 적도 있어요. 이러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미경님을 진찰해보니 인지기능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MCI 소견이 보였습니다. 또한 신체 검사에서 근육량이 상당히 감소한 상태였고 평소 운동량을 여쭤보니 배우자 사망 후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미경님께 간단한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이는 운동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미경님, 내일부터 매일 아침 1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일주일 후에는 15분, 그 다음 주에는 20분으로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이 탄력 밴드를 이용해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루 10분씩 해보세요. 미경님은 처음에는 의욕이 없으셨지만 자녀들의 격려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미경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매일 걷기 시작하니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약 먹은 것도 잘 기억하고 가스불도 꼭 확인하게 됐어요. 게다가 밤에 잠도 훨씬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미경님의 인지 기능 점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근육량도 늘어났습니다. 뇌 영상 검사에서는 해마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크기도 약간 커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미경님은 80세가 되셨지만 동네 걷기 모임의 리더가 되어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신체 활동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뇌의 비료라고 불릴 만큼 뇌세포 생성과 신경 연결 형성에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시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개선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격렬한 운동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간단한 운동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세요.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걷기에 지루함을 느끼신다면 수영이나 춤과 같은 전신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2, 3회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근육량이 유지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집안일도 좋은 운동입니다. 청소, 설거지, 정원 가꾸기 등 일상 활동을 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운동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적절한 수분 공급은 혈액순환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관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운동 중 가슴 통증, 심한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사실 저도 60년 전 의대생 시절부터 매일 아침 운동을 습관화했습니다. 젊을 때는 테니스를 즐겼고 현재는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간단한 맨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운동 후에는 머리가 맑아져 하루 진료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88세인 지금도 일주일에 3일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는 체력과 기억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걸음을 걸으셨나요? 지금이라도 창 밖으로 나가 10분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 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의 경험과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수면 단계는 기억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수면 장애가 기억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3년 전 82세의 정민국 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민국님은 은퇴한 교수로 평소 독서와 글쓰기를 즐기셨지만 최근 들어 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글쓰기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방금 읽은 내용이나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평생 학문에 몸담았는데 요즘에는 책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앞에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제자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이러다 제 지식이 모두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민국님의 수면 패턴을 여쭤보니 최근 몇 년간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잠들기까지 1, 2시간이 걸리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하루 수면 시간이 4, 5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 검사에서 경도의 무호흡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민국님께 수면 개선을 위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민국님,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바꿔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시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를 멀리하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 빛과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는 민국님께 높이를 낮추고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권장했습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침 30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천했습니다. 민국님은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바꾸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수면 습관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약 2개월 후 민국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는 밤에 7시간 정도 깊게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용 이해도 잘 되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민국님의 인지 기능 점수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수면 무호흡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민국님은 8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주 1회 대학에서 특강을 하시며 활발한 지적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면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기억 공고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낮 동안 얻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해마와 대뇌 피질 사이에 정보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렘수면 단계에서는 정서적 기억이 처리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이 제거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수면의 질에 만족하시나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수면 개선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침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셋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넷째,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오후부터 자제하세요.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면증이나 과도한 주간 졸림,
콧골이, 수면 중 호흡 정지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다른 수면 장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30년 전부터 수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취침 전 따뜻한 우유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킵니다. 88세인 지금도 7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수면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취침 1시간 전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수면 패턴 개선 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마지막 핵심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고 뇌 혈류를 감소시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6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저는 정신적 건강이 인지 기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1년 전 79세의 윤성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우님은 은퇴한 공무원으로 최근 배우자의 건강 악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기억력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요즘 제 머릿속이 안개 낀 것 같아요. 아내 약 처방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처방전을 두고 온 적도 있고 은행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나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치매가 오는 건가요? 성우님을 진찰해 보니 인지 기능 검사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 소견이 보였지만 뇌 영상 검사에서는 나이에 비해 심각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매우 높았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성우님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성우님,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호흡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행복과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기록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성우님께 주 2회 이상 자연 속에서 걷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장했습니다. 자연 속 걷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성우님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셨지만 차츰 이 방법들을 생활에 적용하셨습니다. 약 2개월 후 성우님은 달라진 모습으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도움이 될까 의심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머릿속이 훨씬 맑아졌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감사 일기를 쓰면서 삶의 작은 기쁨들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걱정도 줄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성우님의 코르티솔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점수가 향상되어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재 성우님은 80세가 되셨지만 주 1회 동네 복지관에서 또래 어르신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의학적으로도 잘 설명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해마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방해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 뇌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평소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빠른 속도의 삶,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은퇴 후 역할 변화, 건강 문제, 경제적 불안 등으로 노년기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이상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을 하세요. 이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둘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숲이나 공원에서의 산책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와 교류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넷째, 감사 일기를 작성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다섯째, 웃음을 찾으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우울감, 불안, 무기력함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의 신호일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도 40년 전부터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연구 활동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만큼은 꼭 지켜왔습니다. 88세인 지금도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특히 힘든 환자를 만났거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어떤 시간을 가지셨나요? 지금이라도 깊은 숨을 2, 3번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는 건 어떨까요? 스트레스 관리 후 느끼시는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기억력을 살리는 다양한 혈류 자극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풍지혈 자극, 등 자극, 목 스트레칭, 식습관 개선, 신체 활동, 양질의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7가지 방법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실천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기억력은 피가 도달하느냐에 따라 살아납니다. 오늘 배운 7가지 자극법은 약보다 빠르게 뇌를 깨우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하나만 바꾸면 그 효과는 더 오래 갑니다. 제 60년 의료 경험과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적절한 혈류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88세인 지금도 진료와 강의 연구를 이어가며 활발한 지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15년 전 72세 때 잠시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거나 약속을 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라고 넘겼지만 곧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방법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풍지혈 자극과 목 스트레칭을 실천하고 식단을 개선했으며 하루 30분 걷기와 20분 명상을 생활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으며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습관들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귀 뒤 풍지혈을 30초 눌러보세요. 그 작지만 정확한 자극이 기억의 문을 엽니다. 내일은 10분 걷기를 추가하고 모레는 식단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뇌 건강과 기억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에 치명적인 높은 100개의 습관의 진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했던 경험 있으셨나요? 이 영상을 누구에게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